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의 박종현 채권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인터뷰 신청을 했는데요. 우선 네. 독일에 이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먼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자산 가격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과했던 게 아니냐. 이제는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좀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현재 금리는 너무 낮게 그동안 떨어졌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면서 투자자들이 서로 채권을 팔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가격에서 좀 거품이 빠진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 국채 시장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전체 자산 시장 영향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요인이기는 한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전체적으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과했다라는 인식이라고 한다면 전체 자산 시장 자체가 다 이렇게 뭐 폭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 채권 쪽에서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동안 글로벌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국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게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리 레벨이 높게 인식되면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레벨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국내 금리 수준도 이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 자산 가격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조금 과한 예상인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 채권 시장에는 확실하게 금리 상승 요인은 봐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채권 금리 상승과 관련한 과한 분석이나 해석들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또 이런 흐름 가운데서 변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좀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추세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일종의 체온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세가 부진하고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낮은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됐던 거고요. 최근은 그동안의 각국의 어떤 경쟁적인 통화 완화 정책들이 이제는 효과를 내면서 자산 가격도 오르고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생기고 물가도 뭐 더 빠질 것 같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고루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방향성은 이제 위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형태가 지속될 거냐라고 한다면 뭐 현재와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에도 다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각국 정부가 노력해 놨던 것들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전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이 손절 물량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진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상승 속도는 뭐 최근의 모습보다는 조금 진정되는 형태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주간 워낙 급등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런 급등 양상이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또 전망을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채권 금리 자체가 좀 작용과 반작용 상황에서 좀 이런 오락가락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통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직접적인 좀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통화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중앙은행들이 어떤 뭐 다르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쪽도 하느니나 정부나 최근에 그 멘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서 좀 회복세에 대한 어떤 기대가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급등했다고 해서 통화 정책을 바꾼다던가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성장과 물가의 전망에 기인해서 향후 통화 정책을 펴 나갈 텐데 일단은 1, 4분기 성장률이 하는 예상 수준으로 나와줬고 또 최근에 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향후에 물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하는 스탠스는 뭐 전달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충분한 조치였고 이제는 그 효과를 지켜볼 때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5월 금통위까지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좀 이런 여파들이나 파장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걱정 섞인,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길래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박종현 채권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현장 플러스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의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